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무덥지 않아서 야외 활동하기가 참 좋은 이 나날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매주 이렇게 뭐 교회로 뭐 주변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번 주도 지방에 풀빌라를 좀 빌려서 친구들과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좀 보내고 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날이 덥지 않아서 여러분들도 야외 활동 많이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7월이 넘어가면 아마 또 푹푹 찌기 시작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최근 시장 보면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한 AI 그리고 반도체 섹터, 이게 이제 대만의 TSMC까지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에서는 현재 나스닥과 대만 증시만 신고가를 보이고 있고, 다우나 유럽 증시, 일본, 한국 포함해서 전 세계의 증시는 다 좀 그에 미치지 못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AI 관련해서 이제 미국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계속 증가되는 모습이고, 애플 또한 WWDC에서 AI 전략을 발표를 했었는데 당일은 뭐 좀 밀리다가 그 다음 날부터 이 AI LLM을 쓰기 위해서는 기존 제품이 안 되기 때문에 제품 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이제 시장에 퍼지면서 그 무거운 애플이 다시 한번 시총 1위를 탈환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국내의 경우에는요, 이게 이제 수출 데이터가 확연히 뷰티와 푸드가 좋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이제 시장에서 단순히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세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뭐 화장품은 계속 끝도 없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분명 이 안에서도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줄 것 같고, K푸드는 사실 이 사이즈 큰 삼양식품이 굉장히 잘 달렸었는데 이보다 더 컸던 CJ 시푸드, CJ 제일제당하고 금요일날 거의 시총이 10%뿐이 채가 안 나는 정도까지 삼양식품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CJ 제일제당이 저평가든지 아니면 삼양식품이 고평가든지 둘 중 하나인데, 지금 분위기로는 이 무거운 CJ 제일제당도 날려버릴 기세다라는 게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CJ 제일제당도 지금 관심을 두고 봐야 될 종목이 되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은요, 삼성전자가 코스피는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종목군들은 더 많이 빠지기는 어렵다. 그리고 코스피에서 터지는 거래 대금하고 코스닥에서 터지는 거래 대금이 차이가 극명하게 좀 갈리는데요. 대형주들은 코스피에 있는 우량 종목을 위주로 보는 게 지금은 현명한 것 같고, 업종과 테마를 확실히 구분을 좀 하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됩니다. 동시에 저평가인 종목군들은 이 호흡을 길게 해서 좀 사두면 괜찮다라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선별해서 매수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매수의 기준은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야죠. 앞으로 6개월, 앞으로 1년 뒤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그 변화가 나왔을 경우에는 지금의 주가가 합리적인지 아닌지 이걸 따져보면서 지속 가능함에 우리는 배팅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그리고 단기 뭐 스윙 전략으로는 여전히 K뷰티와 K푸드, 그리고 단기 테마로는 이 대왕고래 위주로 시장을 보셨으면 한다라는 게 제 생각이네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뷰티 푸드 순환 흐름 속 대장주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순환되는 안에서 종목군들이 계속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종목군들 함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가 이제 에코프로 머티의 블록들 이슈도 있었는데 트럼프의 오럴 리스크가 다시 재부각이 되면서 많이 떨어졌죠. 이 안에서도요, 최근에 이제 이 대주전자 제로 같은 이 자체 모멘텀으로 올라왔던 종목군들은 매수의 관점에서 좀 봐볼 생각이고, 그 외에 이제 양극재 기업 중에 저평가로 보이는 종목군들 해서 매수로 대응을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좀 더 추가로 보면 좋겠다 싶고요. 자, 미국 증시 좀 보죠. 일단 다우는 소폭
S&P도 소폭인데 나스닥은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이니까 좀 강하고, 좀 특이한 종목은 어도비가 이 AI 포토샵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여기에 이 돈 버는 AI로 편입이 되면서 금요일날 15% 정도 급등이 나왔는데, 일단은 월요일날 한번 지켜는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국내 증시가 이런 AI로 돈 버는 애들이 막 가고 그런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특별하게 관심을 두기는 좀 그렇고요. 뭐 전력 섹터도 좀 밀렸고 금요일날 뭐 테슬라도 좀 밀리는 흐름 속에 그냥 미국의 이 빅테크만 올랐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미국 증시 마감하고 메타에서 기사가 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어떠한 식으로 바뀔지, 그리고 오픈 AI의 영리법인 전환 등등 뉴스가 이번 주는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이 긍정적인 뉴스도 있고, 오픈 AI의 영리법인 전환 그러면은 이 추가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고, 이에 따라서 자금을 확보해서 데이터 센터에 투자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메타가 이후에 강력한 제재 AI 출시를 보류했다라는 건 또 반대로 이 AI 관련해서 또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에 어떻게 작용을 해줄지 일단은 월요일날 시장을 확인을 해보고 가야 될 부분이고요. 해보고, 근데 식품관 쪽, 그 K푸드 쪽은 계속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아마존에 한국 식품관 열어준다, 중소식품기업 K푸드 선보인다 등등 내용들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에 지금 한국 식품관이 이제 한 20개 기업 정도뿐이 안 들어와 있는데, 10개 기업에 한 20개 제품인데 이게 확대된다라는 거죠. 그럼 본격적으로 K푸드가 더 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더 주는 내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 나왔던 내용 중에서는 가장 좀 좋은 내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 이제 로봇 관련해서 이슈 등이 있는데, 17일 날 구광모 회장이 또 미국에 가죠. 그리고 피규어 AI를 만납니다. 피규어 AI를 만나는데 뭐 지분 투자를 하든 뭘 하든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해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은요, 명명백백하게 주도주가 뭔지, 주도 테마가 뭔지 이거를 딱 보고 그 안에서 대응을 하는 전략으로 시장의 판을 짜고 대응해야 돈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 종합을 보면 금요일날, 그러니까 목요일날도 미증시가 좋았어요. 근데 국내 증시는 코스닥이 하락 종목 수가 1000개가 넘게 나와버리고, 코스피는 대동소이한 부분이라 뭐 코스피는 많이 안 빠졌다 치지만은 코스닥이 이 제약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할 거 없이 전부 다 급나가는 흐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380원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 미국 국채금리가 보통 떨어지면 원달러 환율이 동반해서 떨어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프랑스의 이 정치적 리스크로 인한 유로화 가치의 하락이 국내 원달러 약세를 동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리스크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달리는 말 위주로 일단은 봐볼 생각이에요. 2차 차트 보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해보고, 자, 이번 주 글로벌 증시는 애플의 시총 1위 탈환, 엔비디아의 신고가 지속, 흐름 속 미증시와 TSMC의 대만 증시, AI 반도체 성장에 신고가를 치고 달려가는 반면, 그 외 유럽 등 글로벌 여타 증시 흐름은 그저 그런 수준에서 마감되었습니다. FOMC 이후 지속되는 CPI, PPI 등 물가 지표의 둔화와 채권 금리는 다시 저점을 깨며 내려온 흐름인데, 반해 국장의 성장주들은 사실 목금 연이틀 하락을 보이면서 코스닥이 빠졌는데요. 에코프로머티의 블록들과 더불어 트럼프의 오럴 리스크가 발목을 잡는 게 가장 크겠죠. 또한 아직 회복되지 않은 실적적인 측면과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잘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K뷰티 푸드의 실적 기대감이 극명하게 갈리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상대적인 거죠. 주식이라는 거, 우리가 투자라는 거, 좋을 거에다 투자하지 지금 안 좋을 거에다가 막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더 좋아진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푸드, 뷰티가 더 잘 나가고 2차전지가 그냥 바닥권에서
데드캣 바운스 식으로 반등하고 빠지고 반등하고 빠지고 뭔가 트리거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그런 현상이 반복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좋은데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은 기대감이 최근 화장품과 푸드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지만 그럼에도 관련주들의 순환을 기대하면서 매매 및 매수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선별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 CJ제일제당 월요일날 좀 시가부터 봐볼 생각이고, 그 다음에 S&D 조영시 매수 관점이고, 사조 대림 김밥 34톤을 미국에 선적을 해서 보냈다.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본격적인 이 K 김밥 종목이 나왔다. 그로 인해서 김을 판매하고 있는 CJ 시푸드까지 올라가 버렸으니까 말 다 한 거죠. 일단은 사조 대림을 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화장품에는 실리콘2 얘가 꺾일 때는 낙주로 대응을 예정이고, 실적의 콜마와 에이블 CNC 하나를 더 추가를 했는데요. 다이소의 퓨어 라인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서 얘도 관심 있게 볼 생각입니다. 시가총액 기준에서 3천억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뭐 메리트 있는 가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약간 밀리면 좀 봐볼 생각이고요. 현재 가장 강력한 테마는 다름 아니라 대왕고래겠죠. 정부가 계속 재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또 발표가 있습니다. 지난번 아브레오 박사 브리핑 때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을 것이다. 고점은 추격 매수를 주의하시고 눌림 시에는 트레이딩으로 대응하라. 끌고 가지 말고 트레이딩으로 대응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한국가스공사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 오전에 강하게 쏘고 오후에 지금 빠져버리는데요. 단기 이게 이런 종목군들이 좀 사이즈가 있는 애들이 많이 올라오게 되면은 오후장까지 끌고 가기 싫어하는 물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리는 거라고 좀 보여줘요. 조정을 좀 받아야 된다 이제는. 2차전 쪽은 에코프로, 머티발, 블록딜, 그리고 엔캠에 또 블록딜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7월 달부터 이 블록딜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그러니까 지분 10% 이상 보유자는 최소 1개월에서 3개월 전에 이 블록딜을 공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은 7월 전에 블록딜을 하고 싶겠죠. 그럼 지금 관건은 LG화학이 블록딜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인데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LG엔솔이 떨어지고 전체적인 2차전지 종목군들이 빠지겠죠. 그렇게 빠진다면 그때 2차전지 종목군들을 관심 포트에다 넣어놓고 좀 보면 어쩔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본다면은 이제 저는 리튬염이나 리튬염 첨가제 종목군들은 별로 좀 보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이 소재의 가격과 너무 심각하게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NCM 원통형에 들어가는 전액 가격입니다. 이제 뭐 중국 위안으로 되어 있지만은 뭐 미국에서 이제 하는 가격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다 수산화 리튬의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게 탄산 리튬과 리튬의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안 좋아요. 가격이 안 올라와. 그럼 실적적인 측면에서 바로 올라올 수 있겠냐? 2분기도 안 좋고 3분기도 안 좋아 버리면은 그때는 단기 급락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저는 정말 좋아했는데, 전해액과 이런 쪽을 정말 좋아했는데 지금 조금 조심스럽게 보고요.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올라가 있던 게 이제 전구체 쪽이기 때문에 전구체는 거품이 좀 덜 꼈다. 뭐 에코프로는 좀 모르겠는데 에코앤드림은 좀 덜 낀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밀리게 되면 에코앤드림은 한 45,000원대. 일단 뭐 이것도 차트로 좀 봐보고요. LNF는 지금 시가총액 5조대죠. 상상을 해보세요. 미래에 올해 혹은 내년에 테슬라가 레벨, 그러니까 모델 2를 시장에 공개를 하겠죠. 결국은 할 거예요. 무조건 해. 그럼 그걸 상상하고 그때 어떤 현상이 발생할지를 보면서 투자하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이제 16만 원 아래에서 들어갔던 물량들은 목금 이틀 해가지고 전략 매도를 한 상태에서 다시 재진입을 계획을 하고 보고 있고요. 포피도 잘 봐야 되겠죠. 그리고 ESS 친환경 테슬라의 ESS 사업부의 올해 성장률은 200에서 300%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 좋을 것이라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말을 합니다. 봐야 되겠죠. 안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양광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6개월 6월 달에 관세를 때렸고 동남아산에다가, 그러면은 그 동남아산이 이제 더 이상 수출이 안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미국에서 이 재고 또한 6개월 내에
다 소진하지 않게 되면 이 재고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럼 재고 소진의 시간 동안 주가가 조금 약할 수는 있겠죠. 약할 수는. 근데 그 재고가 끝나게 되면 당연히 미국에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들이 극대화가 될 수 있는 구간이 그때가 온다. 쌀 때 서서히 분할 매수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반도체 HBM 쪽은 너무 부담되고 높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동시에 낸드도 좋고 레거시도 좋아집니다. 이 안에서 핵심적인 종목군들은 계속 체크를 해놓고 조정 시 계속 관심 갖고 매수로 대응해 보십시오. 현대차 IPO라든지 저출산 대책이라든지 휴머노이드 봇 그리고 수많은 내용들이 기사가 너무나 많은데요. 이런 쪽은 사실 장중에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좀 봐볼 거고 오히려 이 6월 달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요. 이 신규 상장을 하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스펙이 좀 많긴 한데 이런 신규 상장 주로 시장에서 단기 테마가 또 형성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대왕고래가 좀 주춤할 때는 신규 상장주들이 막 날아가는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스펙은 2,000원 근처에서 상장을 하게 되면 매수로 배팅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비중 줄여서 그리고 그 안에서 강한 수급이 들어온다. 비중을 더 늘려가면서 매매하는 전략이 제일 좋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금요일날 사조 대리미 상한가를 가고 식품주가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 이 흐름이 지속돼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점들 보면서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외에서 이제 뭐 대상이나 대상홀딩스 올라간 거는요. 이 한동훈 이번 주에 다음 주에 당대표 출마 가능성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전대 그런 부분에 좀 올랐다라고 봐야죠. 자, 해외 차트 잠깐 한번 간단히 봐보면요. 일단 뭐 다우는 똑같아요. 다른 여타 국가들과 똑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나스닥만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리고 S&P 500만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에 대만 지수 굉장히 강하죠. 대만 지수를 보고 우리나라를 보면은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 외 뭐 니케이라든지 유로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증시라든지 전부 다 안 좋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똑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지수 잠깐 보면은 이제 코스닥은 빠지면 매수로 대응을 하도록 저는 할 생각이고요. 일단 강하게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왔기 때문에 바로 죽지는 않는다. 여기에 저항을 맞고 떨어졌는데 이런 21선을 지금 돌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흐름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이 1조 5천억 정도를 샀는데 실적이 일단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기 때문에 주가가 삼성전자는 떨어지기보다는 계속 오르려고 하는 모습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TSMC랑 시가총액도 지금 엄청나게 차이가 나버리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자 SK하이닉스부터 하나하나 좀 보면요. 일단 SK하이닉스는 또 위에서 있는데 이런 대형주들은 이격이 이평선과 이격이 좁혀질 때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고 삼성전자를 사실 이날 잡고 그냥 좀 가지고 있으면 좋았을 것을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요. 일단 이 앞에 있던 고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밀렸다가도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이 1조 4천억 정도 5천억 정도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밀렸다가도 다시 올라갈 수 있겠다 보여집니다. 하락시 매수 관점에서 삼성전자는 좀 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뭐 한미반도체나 뭐 PSK 홀딩스라든지 뭐 좋긴 한데 구간이 좀 저는 높다 보니까 이런 쪽은 더 이상 관심은 두지는 않겠습니다. 자, 한양 디지텍 낸드에 한양 디텍도 낸드 관련해서 계속 이런 구간 지지해 주는지 체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 원익 QNC 쿼츠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사상 최고가를 돌파한 상태에서 실적도 좋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종목이 이런 구간들을 순간 탁 건드는 하락이 나온다. 매수로 대응하셔야 된다. 매수로 대응하셔야 된다. 원익 QNC 같은 거 그리고 ESS의 서진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면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전혀 꺾이지 않고 ESS 시장 굉장히 좋고요.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다 신성 ST도 ESS 관련된 종목인데요. 얘도 떨어지면 네, 삼성 SDI 향인데 떨어지면 이런 구간들 기다렸다가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 싶고요. 자, 바로 2차 전지 좀 보면 에코프로 머티가 만약에 블록딜이 없었으면 저는 이걸 좀 봤을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면은. 근데 블록딜 악재에 의해서 떨어졌고 할인율이 10%인데 이거를 시가에 받는다 이거는 안 되죠. 이때도 블록딜이 이날 나왔죠. 이날 12% 빠지고 그 다음날 조금 더 하고 한 번 더 밀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간들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던 자리까지 다이렉트로 밀리지 않는다면은 이런 구간에서 바닥을 다져주는지만 좀 체크를 해 볼 것 같고요. 에코프로 머티보다는 에코앤드림이 상대적으로는 좀 더 제가 볼 때는 나은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강하게 동시에 밀린다면 에코프로 머티가 밀리면 에코앤드림도 같이 밀리는 구조가 저는 될 것 같기 때문에 만약에 밀려서 내려온다 그럼 에코프로 머티도 에코앤드림을 분할 매수로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LNF는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일단 전략 매도를 다 한 상태에서 만약에 내려온다면 얘는 하나의 밴드를 설정해 놓고 여기가 만약에 깨지면 좀 안 좋긴 한데 지금 매출은 늘어나고 있고 더 이상 나빠질 건 없기 때문에 떨어진다 이런 구간에서는 받아낸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6개월 뒤를 좀 보고 가도 되지 않냐 모델 2를 생각하고 가면 LNF도 괜찮은 투자 전략이 저는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LNF도요. 자, 그리고 이 삼양식품 쪽을 좀 볼 텐데요. 삼양식품이 이때 실적 나오고 점으로 가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고 이렇게 올라서 금요일날 장중에 시가총액이 5조 1000억까지 올라가더라고요. 5조 1000억까지 굉장히 뭐 좋은 흐름인데 이렇게 따졌을 때 CJ 제일제당을 제가 금요일날 추천하려다가 일단은 안 하고 마감을 좀 치고 나왔는데요. 좀 사이즈가 좀 무겁죠. 근데 시가총액이 무거운데도 그냥 5조 3천억이에요. 무거운데 그냥 5조 3천억이야. 5조 7천억입니다. 매출하고 영업이익,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차이가 나서 그럴 건데요. 얘는 영업이익률이 5%인데 삼양식품은 영업이익률이 거즘 한 20% 찍죠. 그만큼 이 마진율이 높게 삼양식품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프리미엄을 많이 받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이 절대적인 이익의 값을 보면 절대적인 이익의 값을 보면 이게 차이가 너무 심하죠. 절대적인 이익의 값을 보면은 차이가 너무 심하고 CJ 제일제당 이 자체 이 별도 법인으로 봤을 때도 빠르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별도 법인으로 2배가 증가해요 매출이. 그러니까 연결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자회사가 있겠지만은 별도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로 매출이 증가한다 그러면 레벨업 해야 된다. 식품이 이 정도로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2분기 때 4조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에서 그럼 식품이 엄청난 수출이 CJ 제일제당에서 터졌다라고 이제는 저는 봐도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예상하는 영업이익률도 잘 나오죠. 이 정도면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CJ 제일제당 한번 관심 있게 봐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조 대림 사조 대림이 이렇게 있다가 상한가로 지금 뽑아버렸는데 상한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이 5,600억이네요. 영업이익도 잘 느는데 여기에서 김밥이 추가된 거죠. 김밥이. 그럼 얘도 수출 베이스로 올라왔기 때문에 내수의 이런 낮은 영업이익률에서 이익률이 급증하는 흐름으로 바뀌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월요일날 이제 시가 갭을 보면서 뭐 눌림이 준다면 월요일날 봐볼 것 같고요. 사주 대림 SND 이제 불닭볶음면 소스를 하는 회사인데 단기적으로 이 박스권 금요일날 목요일 영상에서도 얘는 연봉을 갱신하는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매매는 했어요. 아침에 매매는 하고 뭐 이런 구간에서 매매 한번 하고 그냥 말았는데 5호장이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도 좋았고, 이런 구간들 아무튼 의미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자리에서 좀 보면 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품절주예요. 품절주. 유통 주식수가 굉장히 적은 품절주다 보니까, 유통 주식수가 적어서, 그 주식수 자체가 적어서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이 추후에 무상증자 가능성을 저는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유통 비율이 굉장히 적어서 종목이 그렇게 좀 봐면 될 것 같고요. 화장품의 실리콘도 한없이 끝까지 갈 것만 같죠. 항상 이러다가 한 번씩 급락을 합니다. 그 급락할 때 지금은 11선을 타고 가지만은 가끔 급락하다가 21선을 처음 닿는 첫 키스 자리가 나온다면 주도 대장주는 반드시 반등한다, 그런 생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현대 일렉이 뭐 급등하다가 이렇게 보는 거죠. 한없이 끝까지 갈 것 같다가 턱 떨어지면 21선 근처라든지, 이렇게 21선 근처라든지 첫 키스 자리, 이평선의 첫 자리는, 이런 주도주는 반등한다, 그 생각으로 지금의 주도주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실리콘토가 빠지면 동시에 한국 콜마라든지 기관 수급이라든지 좋은 실적으로 올라왔던 종목군들도 순간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종목군들을 대응의 영역에서 봐야 되고, 에이블 CNC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최근에 조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는 이제 일본 진출한다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에이블 CNC가 그랬던 기업인데, 지금 다이소 화장품으로 좀 잘 나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의미 있는 고점들을 이때 깨고 내려왔다가 한번 매물 맞고 급락했다가 매물 테스트 한번 하고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옆으로 기면은 돌파를 할 수도 있겠죠. 시가총액이 적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에 베팅을 해보고자 생각을 하는 종목이 에이블 CNC고요. 에이블 CNC 2차전지 중에 대주전자 재료, 이걸 빼먹을 뻔했는데, 실리콘 극제, 결국 이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전기차의 확대를 위해서는 그 충전 시간이 단축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소비자의 가장 불편함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주고요. 과거 실리콘 가격이 비쌀 때는 이 실리콘을 뭐 기술적인 부분도 있었겠지만 적극적으로 못 늘렸던 거는 가격적인 허들이었는데, 그 실리콘의 가격이 많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가격적 허들이 낮아졌다. 충분히 많이 늘릴 것이고, 현재 이제 테슬라를 제외하고 두 개의 차종이 지금 실리콘 임급제를 쓰는데요. 그럼 앞으로 연말까지 9개 차종으로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 회사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럼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 장기 박스권을 돌파를 시켜놨기 때문에 첫 조정에서는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뭐 수많은 종목군들이 존재하겠죠. 근데 일일이 다 보기는 어렵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금요일 날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한국가스공사와 포스코 인터 두 개를 숏을 좀 위에서 좀 쳐가지고 다 수익으로 좀 들고 있어요. 수익으로 포스코는 그 상태 그대로 지금 아직도 들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모아갔네요. 여기서부터 올라올 때 이렇게 분할로 하고, 뭐 여기서 좀 더 사고 좀 더 매도하고 7만원 위에서 조금 가지고 있는데, 얘는 떨어지면 이거를 뭐 끌고 갈 생각 없고요. 스위칭을 이런 자리에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65,000원대 언저리, 혹은 첫 3일선이 내일 반등을 하기 때문에 첫 3일이나 5일선 기준에서 5일까지는 바로 오지도 않을 것 같고, 3일선 이 언저리에서는 단타로 저는 내일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가지고 있던 거는 바로 수익 실현을 할 거고,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들어가 있어요. 얘도 일부 물량은 팔았고, 이제 매도 평단가가 여기에서 매도를 들어갔기 때문에 평단가는 충분해서 얘는
만약에 이 위로 올라오면은 저는 메리트 없다. 많이 떨어져서 좀 내려오면은 이런 의미 있는 자리들에서는 단타로 대응을 해도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구간은 신규 진입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쪽에 이제 그 끌고 가지 마라. 그냥 단타 하실 수 있는 분들만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고요. 하나솔루션도 저는 참 좋게 봅니다. 이렇게 보면요, 분명히 쌍봉의 느낌이 나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쌍봉의 느낌이 나지만은 이 태양광 관세 그리고 결국 태양광 쪽은 제가 이제 서치해 본 바로는 가야 돼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모르죠. 우리나라는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가야 됩니다. 이 장기 평선이 이제껏 내려왔다가 옆으로 기고 있어요. 그리고 60일 이평선이 내려와서 우상향으로 바뀌었죠. 뭐 순간 떨어져서 60일 이평선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은 떨어지는 이 이평선의 기울기가 바뀌었다. 장기 이평선들이 결국은 62평선이 이렇게 우상향해서 뚫을 때 45,000원에서 5만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 될 것이다. 앞으로 6개월 뒤면 그런 재고들이 다 없어질 때 그때 이 종목이 이 헤드앤숄더가 발생을 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닥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도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한 주도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는 시장 되시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